유태인들이 선택한 동북아시아의 도시는 어디일까요? 국토전략TV? 세계의 금융을 쥐락펴락하는 유태인들은 어린 시절부터 유태계 교육을 통해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민족으로 분류되고 매우 실용적인 사람들인데요. 유태인들은 앞으로 21세기 향후 100년간은 인도태평양의 시대가 열릴 것을 예고하고 일찌감치 동아시아의 주요 도시로 거대 자본을 이동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태인들이 있는 도시들은 늘 인류 역사상 번성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유태인들이 탄압을 피해 이동한 도시들은 늘 국제도시로 성장을 했고 사상과 종교의 자유 등이 보장되어 세계에서 가장 번화한 도시로 발전을 거듭해왔는데요. 뉴욕, 암스테르담, 런던, 파리, 호주 등 주요 서구의 대도시들도 유태계 네트워크의 형성을 통해 도시가 발전해왔습니다. 그렇다면 유태계 자본이 가장 좋아하는 동아시아의 도시들 8개 도시들을 살펴봅니다. 파리, 하얼빈. 중국 흑룡강성의 중심 도시 하얼빈은 중국의 도시이지만 매우 이국적인 도시입니다. 이름부터 만주어 이름이 붙은 도시인데요. 그물을 말리는 곳이라는 뜻의 이국적 이름이며 하얼빈의 외형을 보면 러시아의 어느 도시, 동유럽의 도시를 보는 것 같습니다. 하얼빈은 동아시아 유대인 역사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지금까지도 유대인 박물관이 있으며 1903년 500명의 유대인이 러시아를 통해 하얼빈으로 이주한 이후로 러일 전쟁 이후 러시아군에 소속돼 있던 많은 유대인들이 하얼빈에 정착해 유대인이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이곳에 현대화된 금융가, 행정시설, 회당, 유대학교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하얼빈에 많은 유대인들이 모여 살기 시작하자 1920년에는 유대인 국립은행이 최초 설립돼 세계 유대인 커뮤니티의 중심지가 바로 하얼빈이 되려 하였습니다. 이에 유럽의 지도자와 일본의 지도자들은 만주의 유대인들을 위한 국가를 만들자는 제안이 나왔을 정도로 번성했습니다. 1920년대부터는 하얼빈은 국제시오니즘 운동, 즉 최초의 유대국가 설립운동이 시작되던 장소였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나 미국 등으로 많이 이주를 하였고 하얼빈은 중국 공산당 치하에 들어갔으나 오늘날 유대인들에게 매우 그리운 도시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은 이러한 점을 간파하고 세계 금융과 권력을 쥐고 있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고자 종교가 엄격히 금지된 사회 분위기 속에서도 유대인 관련 시설들이 하얼빈에 여전히 많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7위 상하이. 홍콩 하얼빈과 함께 상하이는 유대인들의 가장 많던 아시아 제일 중심지였습니다. 상하이는 1800년대 중반부터 제2차 세계대전 직전까지 약 100여 년 동안 서방에 의해 통치되던 국제자유도시였습니다. 물론 상하이에 이런 부유함과 자유분방함, 세련된 문화를 만든 집단은 다름 아닌 유대인들의 힘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곳에는 17,000명 이상의 유대인들의 전용 주거지이자 집단 거주지인 상하이 게토가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이곳에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함께 존재하면서 대한민국 상하이 임시정부와 국제유대인 네트워크가 연결되기 시작하면서 대한민국의 독립의 꿈에 점점 가까워졌던 계기가 됐기도 했습니다. 중국의 개혁 개방 이후 상하이는 또다시 국제자유도시처럼 자유로운 도시가 되어 수십여 년의 세월 동안 중국에서 가장 눈부신 발전을 거듭해온 도시가 됐으나 지난 2022년 상하이 압력봉쇄 사태로 인해 모든 게 물거품이 됐습니다. 상하이만큼은 중국 당국으로부터 자유로울 줄 알았던 많은 국제자본들이 상하이를 빠져나가기 시작하면서 홍콩, 상하이, 싱가폴, 뉴욕의 위상에 맞먹던 상하이의 국제위상이 땅바닥에 떨어지게 돼버리는 계기가 됐습니다. 6위 부산. 2013년부터 한국과 이스라엘 유대인들과의 접촉과 우호교류의 결실로 부산의 부산, 이스라엘 하우스가 개관했습니다. 바로 해운대구 센텀시티에 위치한 곳으로 이 시설이 입지된 이후로 부산은 엄청난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해당 시설이 개관할 당시 유대인들은 흥분에 휩싸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세계에 우호적인 나라가 없는데 한국은 이스라엘의 우호적인 것 이상이라고 평가하며 1950년에 유엔에 의해 국가가 건국됐다는 점 등에 대해서 한국에 대해 우호감을 갖고 우방국으로서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부산에 거주하는 유대인 숫자는 많지 않지만 이스라엘 하우스가 개관한 이후로 부산에는 IBM 양자 컴퓨터 복합 컴플렉스, 유엔의 양도시 등이 유치되고 있고 심지어 최초의 등록 엑스포가 개최를 앞두고 있어 지금보다 더 많은 국제자본의 유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5위 호치민.
베트남 호치민은 1945년 UNA에 현재의 중동 지방이 아닌 호치민에 유대국가 후보지가 있어 자칫 이스라엘이 베트남 남부 호치민에 만들어질 뻔했을 정도로 유대인들이 많은 지역이었습니다. 프랑스의 식민 통치 등을 거치며 많은 유럽계 유태인들이 베트남으로 이주해왔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현재는 300여 명의 유대인들이 베트남에 거주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호치민이라는 도시의 이름은 과거 남북으로 갈라진 베트남에서 남베트남 측의 수도로 사이공이라는 예쁜 이름이 붙여졌었는데, 베트남 전쟁 당시 3만여 명의 미군에 소속된 유대인들이 남베트남을 위해 싸웠던 역사가 있던 만큼 오늘날 호치민에도 유대인을 위한 식당 등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인지 호치민은 현재 수도인 하노이보다 더욱 발전되고 있는 도시로 베트남 제1의 도시로 변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베트남은 여전히 종교의 자유가 부분적으로 제한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언제 또 유대계 엘리트들이 떠나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상황이 이럼에도 최근 베트남은 싼 인건비와 도이머이 정책을 통해 중국으로부터 탈출해오는 제조업체들을 받아들여 엄청난 경제 성장을 일구고 있어 태국 방콕을 뛰어넘는 국제도시가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호치민이 국제도시가 되려면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인권 문제 등이 해소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4위 서울. 한국에서는 동북아시아 주요 도시 중에 유태인 커뮤니티가 적은 편입니다. 그럼에도 2008년부터 서울에는 유태교 회당인 시나고그를 비롯한 주요 유태식단인 코쇼 음식점들이 있을 정도로 한국에서 가장 유대인 편의시설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가장 놀라워하는 부분은 바로 한국이 세계 그 어느 나라보다 유대인 친화적인 나라라는 점에 놀라고 있습니다. 유대인 기자 데이비드 하찬 씨에 의해 2014년도에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한국에서는 반유대주의를 전혀 발견하지 못했다는 보고를 내세워 유태인 커뮤니티에 소개됐을 뿐 아니라 2011년도에는 유명 작가 팀 알퍼 씨에 의해 한국인들이 유대교에 열광하는 이유라는 책을 써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유대인 교육 열풍 등을 소개하며 유럽이나 일본, 러시아 등과 달리 한국에서는 유대인들에 대한 호감도가 아주 높다는 점이 유대인 커뮤니티에 확산되는 상황입니다. 2008년 서울의 시나고그가 설립된 이후로 한국에서는 유대인 관련된 커뮤니티가 점차 활성화되고 심지어 방송사까지 설립이 이뤄지며 2010년도부터 점점 세계의 유태계 메이저 커뮤니티와 연결되기 시작하며 서울이 주요 국제도시로 급부상하기 시작하면서 한국의 글로벌 브랜드 가치가 점점 상향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연관성에 대해서는 바로 유대인들이 각종 미디어, 문화, 언론, 의료계까지 퍼져 있어 서울이 동아시아 유태인 커뮤니티의 중심 도시가 된다면 홍콩, 상하이, 싱가포르 등을 뛰어넘는 도시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때문에 유대인 학교나 전용 호텔 등 편의시설 설립을 통해 국제 엘리트들의 유치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3위 도쿄. 일본에는 약 2,000여 명의 유대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도쿄 외에도 오키나와, 고베에도 유대인 공동체가 있어 왔는데 대부분 주일미군의 영향 혹은 비즈니스의 이유 등으로 인한 단기성 체류자가 많다고 보고됩니다. 그런데 일본은 아시아 그 어느 나라보다 유대인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그 노력은 1920년대 후구 계획이라 하여 만주의 유대계 백인 국가를 세우려 하였던 데서 시작하는데, 그 당시부터 일본은 유대인들이 얼마나 세상의 경제, 정치를 쥐락펴락하는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본에는 157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이전서부터 포르투갈의 상인들을 통해 일본에 유입되기 시작해 근대기에는 고베항을 중심으로 유대인 커뮤니티가 활성화돼 있었으나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과 동맹을 맺으면서 일본은 유대인 탄압 정책에 동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독일 정부가 요구하는 수준의 탄압 정책을 수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오늘날 이스라엘에서는 일본을 독일의 동맹국이었다는 이유와 또 여전히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 등의 이유로 부분적인 갈등이 일본 극우 정계와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 2014년 세계경제포럼에서 다보스 회장 클라우스 슈밥 회장이 직접적으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게 야스쿠니 문제에 대한 불편한 의견을 묻는 사건이 있었을 정도로 제2차 세계대전의 문제는 여전히 일본에서 풀리지 않는 숙제로 남아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2위 홍콩. 홍콩은 아시아에서 가장 유대인에 관련된 역사가 긴 도시입니다. 1841년도부터 영국의 식민지가 된 이후로 사순 가문, 카두리 가문이 홍콩에 정착했고 서구 세계와 동방위 무역에 큰 역할을 해냈습니다.
1901년에는 처음으로 유대교 시나고그가 개설된 이후로 지금까지 4개의 시나고그, 4개의 유대인 학교, 심지어 1개의 유대인 묘지까지 있을 정도로 홍콩은 아시아 유대인들의 성지입니다. 이에 걸맞게 홍콩은 아시아 제1금융중심지로 떠올랐고 중국의 금융을 쥐락펴락하는 도시가 됐습니다. 2019년 기준 약 5천여 명의 유대인들이 거주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산혁명과 중국 당국의 홍콩 탄압의 영향으로 많은 유대인 자본들이 싱가포르나 다른 지역으로 이전을 하면서 수많은 자본들이 홍콩을 떠나 안타까움을 주고 있습니다. 한편 홍콩에서는 1989년부터 부분적인 반유대주의적인 신문기사 등이 보고되면서 유대사회로부터 일찌감치 위기감이 확산되었습니다. 1위 싱가포르.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도시 중에는 싱가포르가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바로 영국을 통해 진입한 유태교 자본가들이 배경에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아예 유대인 인구 통계가 1942년부터 있을 정도로 커뮤니티가 매우 활발합니다. 1940년대 싱가포르에 있던 유대인들은 일본에 대한 나쁜 감정이 생겼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독일의 동맹국이었던 일본이 싱가포르를 점령하고 싱가포르 내 1,500명가량의 유대인들에 대한 탄압이 자행됐기 때문입니다. 이후로 싱가포르에 있던 유대인들은 사라져버렸고 1980년대부터 아슈케나지 유태인들의 싱가포르 이민 증가로 인해 2015년 기준 1,456명이나 거주 중인 동아시아 최대 커뮤니티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러한 유태인들은 엄청난 자본, 인적 자원, 엘리트 인맥들을 도시 내로 끌어들여서 싱가포르가 오늘날까지 동아시아 최대 글로벌 금융, 물류, 비즈니스의 중심지로 떠오르게 되는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7위부터 1위까지 동아시아의 주요 도시들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유대인들이 전 세계의 금융과 정치를 꽉 잡고 있는 사실은 어린아이들도 알 정도의 사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일찍이 대만, 일본, 중국 같은 나라들은 이러한 점을 잘 간파하고 유대인 커뮤니티 유치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으나 특히 일본 내에서는 은연한 반유대주의가 있는 상황이며 특히 일본은 과거 홀로코스트에 대한 책임이 존재하기 때문에 여태까지도 이스라엘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독도를 한국 영토로 인정할 뿐 아니라 동해를 한국식으로 이스트시로 단독 표기를 하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그뿐 아니라 197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국방교류의 역사까지 있을 정도로 매우 우호 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주요 금융중심지와 세계적으로 발전된 도시들에는 늘 유태계 자본들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의 주요 도시들이 새로운 성장 동력과 해외 자본 유치를 위해서는 유태계 네트워크가 지역 내에 확산될 수 있게 하는 방향이 제시된다면 한반도의 홍콩, 상하이, 싱가포르 같은 과거 번화했던 국제도시들이 새롭게 만들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토전략TV 오늘은 이것으로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